네, 이번 시간에는 다이내믹 티슈에서 다이내믹이라는 용어 자체는 역동적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이 된다. 움직임이 있다. 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을 다이내믹 티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액체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그 액체의 특성 중에 액체 중에서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로는 혈액, 두 번째로는 림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이내믹 티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혈액과 림프액들은 각각 혈액과 림프액을 이동시킬 수 있는 관들이 따로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장에서 혈액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혈액이 있는 심장에 있는 혈액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심장에서 빠져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동맥에서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갈 때는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혈관의 색깔 자체가 동맥은 빨간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통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동맥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파랗게 되어 있어서 파란색으로 보통 칠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요 관을 동맥 혈액이 이동하는 동맥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맥혈액이 이동하는 정맥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동맥과 정맥은 모세혈관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혈액은 이렇게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림프 같은 경우에는 림프관, 림프액이 이동하는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형태가 노란색은 아니고요. 어떤 책에서는 녹색으로 칠해져 있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특별하게 림프의 색깔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진한 형태의 색깔을 갖지 않고요. 장 같은 데서는 우윳빛의 색깔을 액 자체가 림프액 자체가 아무래도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우윳빛을 띠게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묽은 물 같은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특별하게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이내믹 티슈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액체가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몸은 60% 정도, 여기는 59% 정도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60% 정도의 액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1%, 한 40% 정도가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와 고체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액체가 좀 더 많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액체가 좀 더 적어지면서 고체가 많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구성 성분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잡아서는 액체가 60%, 액체가 한 40% 정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액체를 놓고 봤었을 때 가장 많은 그 액체가 존재하는 곳은 세포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놓고 우리 온몸에 세포는 60조 개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포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세포 안에 갖고 있는 수분이 전체 60%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의 수분 중에서 한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 결합 조직에 결합 조직의 한 20%, 10%, 20% 정도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요 공간들 얘기하죠. 이런 공간들. 네,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고 있는 결합 조직의
한 20%, 10%에서 20%. 그리고 혈관 안에 한 4, 5%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세포 내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조직 사이사이에 조직액으로, 그 다음에 혈장에, 혈관 안에 이렇게 혈장 성분으로 액체가 그 다음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내믹 티슈, 역동성 조직에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혈액은요, 일단 체중의 한 7% 정도를 차지합니다. 부분 제가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80kg 정도 되거든요. 80kg 정도 되면 7, 8, 50, 한 5.6kg 정도가 혈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 몸무게에서 한 5.6kg, 8, 7kg, 7% 정도가 혈액량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 혈액의 구성 성분은 이렇게 혈구와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구와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혈구는 일종의 세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그래서 적혈구, 예를 들어서 적혈구, 르포사이트, 백혈구, 트롬보사이트, 혈소판. 이렇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해서 예를 들어서 산소 운반에 주로 관여를 많이 하죠. 산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는 이제 면역의 역할, 면역작용을 많이 하죠. 여기서 보시면 세포 구성 성분 중에서도 유트로필 그래뉼사이트, 에오시노필 그래뉼사이트, 바소필리 그래뉼사이트, 이게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그래뉼, 과립을 갖고 있으면서 면역작용에 과립을 사용하는 그런 면역세포들이 그런 백혈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혈액이 이제 굳게 만든 혈소판도 아주 혈액을 구성하는 이렇게 혈구 세포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게 이런 혈구 세포가 전체 혈액 중에 한 45% 정도가 혈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55%가 써 있는 거, 55% 정도가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혈장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혈장 단백질, 그다음에 이온, 여러 가지 효소, 호르몬 등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혈액 성분 중에서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써놨는데요. 이온이나 그다음에 무기질, 유기질. 그래서 이제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딘이나 철, 그다음에 소디움, 포타슘 같은 그런 형태의 무기질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유기질 같은 경우에는 지방, 리피드, 그다음에 지단백, 리포프로테인 컴파운드에서 지단백 복합체, 그다음에 호르몬, 비타민, 그다음에 아미노산 같은 거, 단백질이죠. 그리고 바일 피그먼트에서 이제 담즙산 같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기질의 성분으로 해서 유기질의 성분으로 해서 이제 혈액 안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림프구, 모노사이트라고 하는 단핵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 안에 혈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혈관 안에 있는 이런 성분들은 각각 역할을 하지만 많은 혈구 세포들은 주로 어떤 작용을 하냐면 면역에 관련되는 작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립백혈이나 그다음에 여기 림포사이트나 모노사이트 이런 거 다 면역에 관련되는 면역세포들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혈액 안에 있어서 혈액 안에서 항상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한 면역작용, 그리고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혈관 안에 이렇게 있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미세혈관을 통해서 여과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바깥 세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혈액 성분 자체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 우리가 좀 더 림프의 측면에서 좀 보면은 뭐 적혈구나 백혈구나 그 다른 적혈구나 혈소판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면역에 관련된 세포들이 혈관 안에 혈액 성분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혈관 안에만 있지 않고 혈관 바깥으로도 빠져나와서 우리 몸에서 있지 않아야 될 것, 불필요한 것들, 없어져야 될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면역작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역동성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용어가 프리림프, 그다음에 림프, 그다음에 카일리 이렇게 이 세 가지에 대한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죠? 프리림프. 앞에 써 있는 것처럼 프리림프는 우리가 보통 혈관 안에 있으면 혈액이고 그다음 림프관 안에 있으면 림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프리림프는 림프관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림프관 안에 있는 것을 림프라고 하고 림프관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예비림프, 프리림프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 림프관 바깥은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주변에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합 조직에 있는 결합 조직 성분 중에 결합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설명을 한 것처럼 결합 조직 안에 있는 그 수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뭐 단백질이나 림프 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전 단계의 결합 조직 성분들을 갖다가 그것을 예비 림프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조직액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직액 또는 예전에는 간질액이라는 표현도 많이 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림프로 들어오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 결합 조직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프리림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는 림프관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을 림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카일리라고 하는 거, 카일리는 보통 우리가 그 림프에 대한 어떤 흐름을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가 내장 쪽에서 하지 쪽에서부터 올라온 그리고 골반이나 내진 내장기 쪽에 있는 모든 림프액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 유미조라는 나 카일리 용어로 시스탄 카일리라고 하는 유미주라는 곳에서 이렇게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허리 림프절에서 오는 허리 림프관에서 오는 하나의 큰 트렁크가 이렇게 해서 유미주로 합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 주로 소장에서 주로 흡수가 되는 이제 그 림프관이 유미주로 합류가 돼서 유미주가 이렇게 팽대에 많이 커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유미주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유미주 안에 들어와서 이제 결국 위로 올라가서 이제 흉관, 가슴관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가슴관을 형성을 해서 결국은 가정맥각으로 흡수가 되는데 여기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카일리는 무엇을 얘기하면 액체를 이야기하는데 액체 어디에 있는 액체를 말하냐면 이렇게 유미주에 있는 액체를 말합니다. 이 유미주에 있는 액체는 결국은 이것도 림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림프와 특징적으로 다른 것은 장에서는 특히 소장에서 흡수된 많은 지방산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카일리 요 유미조 안에 있는 이 카일리 이 액체는 결국은 지방산으로 인해서 색깔 자체가 약간 무윳빛을 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말씀드리면 림프의 일종이다. 하지만 장에서 흡수되는 지방산 때문에 색깔 자체가 좀 다른 성분이 다른 그 림프의 성분과는 좀 다르게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윳빛의 어떤 색깔을 띈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 림프, 그 다음에 림프, 카일리 요 세 가지가
좀 구별이 되어져, 용어로서 구별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